뭔가 또 어디선가 들어서 기다리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애를 어떻게 수술을 시키냐.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전국에 계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건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밑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실제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 아이들한테서 좀 발견될 수 있는 잠복고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양산 부산대병원 정재민 교수님,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백민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소아비뇨의학과 교수님이 진짜 몇 명 없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100% 소아비뇨만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전국에 9분이 계십니다. 주로 7분은 서울에 계시고요. 2명이 서울 밑에 있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에는 지금 한 선생님 명밖에 한 없네요. 명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꼭 소아비뇨만 전담하시는 그 9분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아비뇨를 100% 담당하시진 않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국에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 9명은 어른은 안 보고 오로지 소아비뇨만 그렇죠. 보는 사람이 9명이고 어떤 소아 분들은 성인 다 이제 같이 보시는 뭐 소아를 한 10%, 20%, 30% 보는 의사들은 좀 더 있다. 30명 이상 있습니다. 30명 정도 돼요. 네. 30명도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잠복 고환인데 고환이 숨어있다? 숨어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음낭 안에서 고환이 만져지지 않는 걸 갖다가 통틀어서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 그 잠복 고환도 뭐 두 종류로 나눈답니다. 근데 잠복고환은 크게 미야간 고환, 그리고 두 번째는 활주고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야간 고환은 고환이 안 내려온 걸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남자아이로 분화가 됐을 때는 고환은 복강 아주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가 견고할수록 점점 내려오는데 한 35주까지 걸쳐서 이렇게 음낭 안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환이 못 내려오고 복강 안, 그리고 서해부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을 미하간 고환이라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활주고환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오름고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번 내려온 고환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고환을 위로 당기는 고환 올림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수축이 굉장히 심해져서 올라가 버렸는데, 만약에 음낭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올라가 있으면 이걸 활주고환, 오름고환, 글라이딩 테스티스 이런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조금 구별해야 될 게 견축고환, 퇴축고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 고환 올림근이 올리는데 평소에는 잘 내려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해요. 이 고환 올림근은요, 애들이 울 때는 올라가고요, 추울 때는 올라가고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놔두면은 이렇게 릴렉스가 돼가지고 쭉 내려오고.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어떤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저희도 검진을 해서 이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수술합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치료 안 해도 됩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춘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미하간 고환, 활주 고환 일단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흔해요? 신생아 시기에는 당연히 안 내려온 미하간 고환이 흔합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를 38주를 기준으로 채워서 태어난 남자아이에서 한 2%에서 3% 정도 미하간 고환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생후 6개월 정도에는 저절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후 2, 3주에 남성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더라도 안 내려오면은 이제 미하간 고환이 이제 그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하간 고환은 생후 1년까지 1%이고 활주고환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 논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7%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기 때는 미하간 고환의 퍼센티지가 높고, 그 신생아기 이후에 자라면서는 활주고환의 퍼센티지가 높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잠복고환을 남, 여 이렇게 나누듯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환까지 내려와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환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
종착지가 어딘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복강 내에 있거나 서해부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활주고환하고 대축고환은요. 사실은 활주고환은 종착지가 서해부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길이가 돼서 밑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주로 있는 데가 서해부였던 거고, 대축고환은 종착지가 음낭인 거예요. 음낭인데 잠시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착지가 어딘가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냥 관찰만 하느냐는 굉장히 좀 섬세한 그런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진단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만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음파라는 진단기구가 도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초음파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전문가가 만져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곧 태어나면 보통 다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네, 대부분 엄마들이 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알 수 있죠, 쉽게.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찾아오기도 해요? 신생아 시기에 음낭이 없다 하더라도 잠복고환일 수 있으니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를 꼼꼼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서 만져보시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데 나중에 가세요라는 말이 괜찮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더라도 좀 있다가 좀 한두 달 있다가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언제 의사들이 개입을 합니까? 남성 호르몬이 살짝 올라가는 시기가 생후 한 2,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6개월까지 기다려보는 건데 사실은 6개월까지 기다려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술 시기는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또 어디선가 들어서 기다리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애를 어떻게 수술을 시키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만 7, 8세 이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고환이 퇴화가 됐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저희가. 어떤 장기든 가장 알맞은 곳,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고환은 사실은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체 온도보다는 2도 정도 낮은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추운 곳에 있으면 몸속으로 숨고요. 따뜻한 곳에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몸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환이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잘 자라거든요. 네. 저희들 수술해 보면 배 안에 있는 고환들은 대부분 작아요. 미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잠복고환이 치료하지 않고 계속 남겨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고환의 기능은 정자를 만들어주는 것과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잠복고환이 있는 아이들이 한쪽만 있는 아이들이 불임이 생기는 경우가 30% 이상은 되고요. 나머지 한쪽은 정상 아닙니까? 그래도? 정상이지만 안 좋은 잠복고환에서 정상적인 고환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으로 잠복고환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불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불임 혹은 남성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고환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조직학적 변성이 생기기 전에 고환을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1세 돌 전에만 수술하면 아무 문제도 그렇죠.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있는 시기는 교정 주수 기준으로요.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라고 하면요. 고환이 그래도 안 내려와도 좀 더 내려올 시간을 주는 거죠. 그 고환이 낮게 있으면 수술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높이 있는 애를 끌어내리는 것보다 쉽죠. 그리고 이제 낮게 있는 애들은 완전히 다 내려올 찬스가 있고요. 그 신생아들은 그리고 6개월이 좀 지나면은 어떤 전신마취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전신 마취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는 좀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1살이 됐으면요. 이 아이가 수술 받는 거나 아빠가 수술 받는 거나 위험성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 보신 시청자분들은 잠복고환이라면 빨리 달려야 되겠다고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수술이 필요한 잠복 고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수술을 하면 다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면 수술이 필요 없는 경한 아이들도 수술로 끝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한, 그러니까 좀 가벼운 잠복고환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거의 다 내려온 거 말하는 겁니까? 활주고환과 퇴축고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축고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상입니다. 활주고환은 잠복고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병원만 가면 옵니다. 침대에만 누우면 옵니다. 아, 그렇죠. 우는 아이의 고환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엄마 아빠한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절대로 애 울리지 말고 세워서 조용히. 그러면은 뭐 아빠는 이렇게 과자를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럼 고환이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아이 허벅지를 이렇게 확 긁으면요, 고환 올림근을 수축하는 그 크레마스트릭 리플렉스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긁으면 이게 확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견축고환, 퇴축고환, 정상고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딱 세워서 봤는데 이 녀석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활주고환인 것 같아요. 애를 울리지 않아야 되고 검진할 때 따뜻한 손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요. 아이가 편할 때의 고환 상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의외로 엄마 아빠가 고환 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만져도 돼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하고 교육을 시켜드려가지고 집에서 계속 만져보세요. 만질 때마다 없다 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병원에 오시고, 만질 때마다 있다 없다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미하강 고환을 기준으로 생각을 네. 할게요. 미하강 고환은 복강 안에 있는 애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이게 복강을 벗어나면은 서해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서해부 아래가 이제 한 80% 정도 되고, 음낭하고 서해부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이제 뭐 한 30% 정도 되고 그러는데, 복강 안에 있으면은 복강경을 하면은 훨씬 쉬워요. 반대로 복강을 벗어나면요, 복강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복강에 있느냐, 복강을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술식이 더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 질환에 맞는 가장 적당한 수술 술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복강경 수술이 제일 좋은 케이스가 있고 개복 수술이 제일 좋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이거 이렇게 이제 소아 비뇨의학과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딴 비뇨의학과 교수님들, 외과적 지식이 좀 못해요? 있으면 할 수 있는 막 거예요? 암 수술하고 막 로봇 수술하고 이러잖아요. 그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이. 수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잠복고환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증도의 범위가 넓은 거기 때문에 거진 다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술이 쉽습니다. 음낭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복강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서해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은 사실은 수술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심한 잠복고환인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 입장이면 저는 그냥 전문가한테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갑자기 이 엄마 아빠가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 몇 번 하지? 그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가 아프면은 치과에 가죠. 네.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갑니다. 네. 고환이 아프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비뇨기과를 가야 가야 됩니다. 되는데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14일부터 6세 미만까지 총 8회의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신체 검진과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밑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신체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상이 있다 없다를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신체 검진에서 생식기계를 보는 거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검진이면 신체 검사를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봐야 되는 건 맞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전국에 계신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건데,
제발 영유아 건강검진에 오는 남아들의 생식기를 한 번은 좀 살펴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8번 중에 6개월 무렵에 할 때 한 번이라도 만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 번은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상 편지를 영상 편지. 쓰시겠어요? 우리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지만 바쁜 와중에 한 번이라도 아이의 팬티를 내려서 고추와 고안, 음낭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럼 할 얘기 다 했잖아요. 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백민기 교수님,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의 정재민 교수님 모시고 잠복고안에 네.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